한 주간의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이해보는 홍차 컴퍼니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 맥주, 제주 맥주 사례를 우선 가져와 봤습니다. 제주 맥주는 한 3년 됐나요? 3년 전쯤에 테슬라 상장이라고 특례 상장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이익이 없는 회사입니다만, 이익이 잘 안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례 상장을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익도 잘 안 나고 매출이 막 뛰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회사고요. 그 회사가 3년 만에 상장한 지 3년 만에 경영권이 매각이 되면서 약간 이슈가 됐던 그런 회사고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3월 28일 날 나온 기사인데 제주 맥주 최대 주주의 지분을 100억에 넘기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100억에 넘긴 게 문제가 아니고 이 100억을 가져간 회사가 WHM인데 이게 처음 보는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 임시 유청해가지고 감자까지 마무리를 했다 이런 거고 회사가 이제 이익을 못 내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손실을 털어내기 위해서 5대1 감자를 진행했고 감자 이후에 이제 인수한 회사 쪽에서 증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 맥주에서 AGF라는 회사를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 금액은 80억이고요. 그 지분은 17% 정도 되고요. 이유는 사업 다각화 및 수익성 제고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AGF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김밥을 만드는 회사 올곳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냉동김밥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한국에 있는 편의점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 뭐 회사고요? AGF는 작년 매출 3억 5천 정도의 순이익이 2,100만 원인 애 지분 17%를 한 80억을 주고 매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읽어보시면 제주 맥주는 3월 달에 최대 주주 바뀌었고 제주 맥주의 최대 주주는 이제 자동차 수리, 부품 유통 전문 업체인 WHM이다. 여기는 이제 인수할 때도 아니 무슨 카센터에서 인수를 하냐 이렇게 약간 이슈가 있었고요. 상장할 당시에도 기업 특례 상장 제도로 코스닥에 들어왔고 영업 손실이 2021년 72억, 2022년 116억, 2023년 110억 원 이렇게 상장 후에 단 한 번도 돈을 못 벌었다. 이런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례 상장한 제주 맥주가 이제 5년 되기 전에 이제 특례 상장을 하면 5년 동안 영업이익을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영업 손실에 의한 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뭐 그러나 저러나 어찌 됐건 20년 또니까 25년까지 해서 26년까지는 뭐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부담은 좀 줄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수제 맥주 1호 회사인데 알 수 없는 자동차 부품 수리업. 그 성수동에 있는 그 회사도 아니죠. 이거 거의 뭐 개인 자동차 그 수리하는 회사에다 맡긴 걸로 알고 있고요. 이 WH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뭐 주주분들이 찾아도 가고 그 뭐야 카센터 앞에도 보고 이 실제로도 이 WHM이 산 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요 WHM 사장하고 이 회사는 그냥 이름만 된 거고 뒤에 이제 그 사채업자분들이 돈을 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시는 자기 자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자기 자금이 100억이 있을 리가 없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주 맥주 그렇지 않아도 뭐 얘기를 잠깐 듣긴 했습니다. 제주 맥주에 대해서 이제 바뀔 때 그리고 바뀔 때 잠깐 듣긴 했었는데 이게 뭐 엄청난 뭐 그렇진 않고 한번 거세게 한번 되지 않겠냐 되지 않겠냐 희망사항을 좀 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요번은 그냥 이름만 내세운 걸로. 근데 보통은 이게 좀 안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분은 실제 WHM 실제 자동차 매출 중고차 거래하고 그 중고차 매매상 앞에 있는 그 수리센터들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하는 업체예요. 근데 여기 사장이 그냥 지인인가 뭐 해가지고 그냥
그냥 이름 빌려주고 뭐 한 것 같은데, 참, 하여튼 뜨긴 떴네요. 그 와중에 이제 테마로 냉동김밥, 냉동김밥에 모회사, 냉동김밥에 모회사, 100%도 아니고 한 20%도 안 되는, 연결 대상도 안 되고, 그냥 뭐 지분만 투자하는. 그러면 보통은 이러면, 이 돈 된 쩐주도 사채업자들도 있고 시비 발행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돈 된 사주는 요 냉동김밥 올곳, AGF의 최대 주주가 사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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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죠. 아, 그러니까 AGF보다는 올 곳에서 돈을 벌어서 AGF로 이제 우회 상장을 준비하거나 여차하면 합병을 하는, 나중에 이제 한 80% 돈을 더 땡긴 다음에 80% 해가지고 지분율 변경하고, 감자도 했겠다. 이제 유상증자 한 번 더 하면 이제 뭐 작은 돈으로도 많은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멀한 프로세스예요. 노멀한 프로세스.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주 맥주, 어쨌거나 맥주 회사잖아요. 푸드, 그러니까 F&B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김밥도 요즘에 테마가 좋잖아요. 수출도 많이 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냉동김밥 하는 회사가 상장된 데는 없는데, 냉동김밥을 연계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테마를 타고 살짝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F&B 쪽으로 테마를 엮어가지고, 작업은 아니겠지만 작업 비슷한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다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개념권 매각되기 전에 제주 맥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제주 맥주의 전 CFO 조은영 씨의 지분 공시인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상장했을 때부터 뭐 두세 달 간격으로 수시로 쭉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분이 주식을 시장에 던진 건 맞는데, 던지는 수량이 뭐 몇천만 원 매당 뭐 크지 않아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조은영 씨가 스톡 옵션을 받은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하고, 스톡 옵션 행사를 하려 그러면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또 파는 겁니다. 팔고, 다시 스톡옵션 행사하고,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기사에 보게 되면 이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500원이고, 조은영 씨는 이제 10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차액이 2억 2천만 원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 2억 2천만 원 안 남았을 겁니다. 오히려 손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톡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톡옵션 행사 가액보다 판 가격이 한 2천만 원 더 많이 팔았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남았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꼭 저렇게 수시로 저렇게 주식을 팔았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한 번에 좀 많이 팔고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스톡옵션 행사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분은 참 할부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동안 제가 눈여겨봤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행사해서 판 금액이, 이제 행사 금액은 액면가인 뭐 500원, 주당 500원일 거고, 이제 그 주금 납입을 한 다음에 시장에 던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말한 것처럼, 내가 한 2억 7천만 원 정도를 살 정도면 한 15만 주, 15만 주 정도가 되는데, 15만 주 살 돈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한 2만 주, 3만 주 팔고, 그거 현금 팔고 행사를 하고, 그리고 2만 주, 3만 주면 뭐 한 1,500만, 2천만 원 내고 주식을 받아서 상장 신청하고 매도하고 돈 들어오고 그 돈 가지고 또 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 해서 한 10회에 걸쳐서 거래 금액이, 이제 원가는 이제 뭐 한 2억, 거의 3억이네요. 장내 매도해서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건졌다. 아, 내가 봤을 때는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스톡옵션의 그 재직자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이거 뭐 거의 뭐 1,400원 정도에서 했다라고 하면 800원에서 1,400원 무조건 이익이잖아요. 무조건 이익인데 이익 난 금액에서 뭐 이익이 나야지만 무조건 이제 그 세금 원천세액 계산하니까 도중에 일부라도 썼으면 이제 월급에서 날아가는 거죠, 뭐.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똔똔이거나 그냥 세금 문제만 많이 낸다. 세금만. 원천세는 어차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예,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월급이 못 받아갔을 수도 있죠, 월급을. 왜냐면 행사 시점하고 매도 시점에 현금 들어오는 거하고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바로 다음 달 월급 급여일에 이길 10일에 원천징수 하니까, 예. 참, 이게 보통은 그냥 한번 대출 받아가지고, 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CFO 정도 되면 대출 받아서 그걸로 한 방에 다 털지, 이렇게 보기도 안 좋고, 그 할 때마다 보통은 이제 최대 주주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을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할 때마다 얘기한 건지 아니면 하여튼 좀 통상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솔직한 건지 아니면 좀 좆대봐라 이런 건지 아니면 뭐 돈 빌릴 데가 없었는지 그 상장사의 CFO 정도인데 1, 2억을 못 빌린다? 그건 조금 뭐 예,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되는 대로 되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받아서 죽음 납입하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